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죠. 제가 어떤 짤을 보다가 웃겨가지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한 주를 시작하시라고 이렇게 짤을 하나 퍼와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 굉장히 귀엽죠.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불과 송금 그리고 모바일 금융시장을 지원하려고 하는 금융회사인 자고의 홈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RP는 XRP 레저의 기본 디지털 자산이며 XRP로 쉽게 거래와 교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XRP를 쉽게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자고는 XRP 레저를 아프리카 법정 통화와 XRP를 교환하는데 분산화된 거래소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아프리카에서 하루빨리 XRP 사용이 증대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머니2020이죠. 제가 어제 스위프트의 종말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종말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또 스위프트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잠깐 지켜보시죠. Something very interesting I learned from one of your speeches earlier or talks. That Swift has an error problem. You want to talk about that? You know, it's a really good point, and I sometimes struggle with how to describe this because I grew up in Silicon Valley. To be fair, I moved there 20 years ago, but in my professional life, I grew up in Silicon Valley. And in Silicon Valley, if you're in the tech industry, you talk about, 3 nines of reliability, 99.9% reliability, or 4 nines. Like Sigma and all that. Yeah, so think about this. When you use Google, the search box on Google, it always works. I mean, the success rate is 99.9999. I think it's 6 nines. Imagine if 6 out of every 100 searches you typed into Google didn't work. It just failed. 6%. 6%. 6%. Swift's published error rate is 6%. Now, I will talk to corporate treasury people that tell you it's actually higher than 6%. But even if the 6%... What happens if it's 6%? I mean... Well, it means that, human intervention is required because, hey, somebody misspelled Faisal, you fat-fingered that account number, Faisal's account number doesn't match Faisal's name, and it's a reason why there are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embedded in error correcting and chasing down those payments. They kind of get lost in the system. Imagine if that happened with email, 6%. Yeah.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브래드 당신 이야기한 것 중에 스위프트사에서 에러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을 해줄 수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내 직장 커리어를 쌓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제 책임감에 대해서, 특히 그 기술적 분야에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시된다. 식스시그마 등 이렇게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99.9% 항상 성공적으로 검색이 된다. 검색을 하는데 오류가 나거나 실패가 날 확률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번을 검색하는데 그 중에 6번 실패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했느냐? 바로 6%의 에러가 생기는 것이고, 스위프트사에서 공개된 송금 에러 비율이 6%다. 나는 기업 재무 관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 6%가 정말로 이렇게 6%인지 아니면은 그 이상이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6%조차 많은 것이다. 자, 이렇게 에러가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거래를 하나하나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비가 된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100통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6건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위프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에러가 나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해야겠죠. 그리고 재수없게 에러가 나면은 그것을 또 수복하기 위해서 은행에 전화를 하고, 그 은행은 또 다른 은행에 전화하고, 그 또 다른 은행은 그 다음 은행으로 전화를 하는 등 정말 이렇게 난장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거래 도중에서 잃어버리게 된 돈들도 많고,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 돈을 훔치기도 한다라고 전에 기사에 나왔었죠. 자, 이러한 오래된 기술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수료도 많이 받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는, 이것은 리플사에서 채용 공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채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엔지니어 쪽, 아키텍트 쪽, 솔루션 아키텍트도 많이 구하고 있고요. 어카운트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외에도 이제 스프링 쪽, 그리고 자바 쪽, 리플넷,
피앗 세틀먼트 굉장히 많은 쪽에서 계속해서 구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스템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만큼은 고객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는 인터레저 서밋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레저 관련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코일에서 이번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코일과 인터레저 그리고 푸마 브라우저의 통합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실루엣이 보이시죠? 자, 이 푸마 브라우저는 개인 정보를 우선시하는 브라우저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경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마 브라우저에서는 코일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푸마 브라우저를 통해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창작자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레저를 통해서 푸마 브라우저는 XRP와 이더리움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관련 기사가 이렇게 막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푸마 브라우저의 홈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이 테스팅 버전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일 관련된 실사용화는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야옹이 브라우저 pumabrowser.com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XRP 생태계 확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XRP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인 란 노이너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를 대상으로 5만 달러가 생긴다면은 어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2만 명 정도가 XRP를 투자하겠다. 이는 45%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XRP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제 또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며 이제 개미들이 많이 타고 있으면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세력이 들어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금융권에서 실사용화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는 이 디지털 라지 캡 펀드라는 인덱스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XRP를 이렇게 많이 푸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최근에 이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수 상품에서 XRP 비중이 기존의 14.7%에서 11.9%로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H사한 놈들. 자, 그 다음에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에 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잠깐 나왔는데 리플사의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에서 곧 송금로를 넓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급된 지역으로는 영국, 이집트 그리고 동아시아 쪽인데 참고로 여기서는 엑스커런트 전송 시간이 48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래핏은 3초에서 4초, 엑스커런트는 48초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쿠웨이트는 쿠웨이트에서 첫 번째로 스위프트 GPI에 가입한 은행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존의 은행들이 리플넷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해서 스위프트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은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진행이 될 것인데 이 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도 이제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100% 바로 리플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위프트라는 다른 백업 플랜을 항상 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기사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리플사가 그동안 기부한 목록들을 딱 제시를 하면서 여태까지 총 기부금만 2천억 원 달러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만 배 불리는 게 아니라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기부를 할 때 XRP를 통해서 기부를 해요. 그래서 XRP를 분산화시키는데 또 한몫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부를 몇 번인가 했을 때 이제 종종 유명한 스타들이라든지 미국 TV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시튼 커처가 엘렌 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부를 한 적도 있었고 전에 보니까 마돈나 역시 이제 리플사와 함께 무슨 자선 공연 같은 걸 했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의견을 가져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을 통해서 기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요. 그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리플사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전달해드릴 이 뉴스가 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인도의 타타그룹 그리고 그들의 계열사인 TCS, 자, 유명한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좀 더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인도 최대의 IT 회사가 TCS 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시총 1000억 달러 돌파 타타그룹 계열사 TCS 뭐하는 회사인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TCS는 자동차에서 소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고 제규어나 랜드로버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타타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다, 회사다라고 나와있죠. 자, 이것만 봤을 때 타타그룹이 얼마나 큰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계열사인 TCS는 인도 최대의 IT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드린 대로 TCS는 IT 회사이고 컨설팅과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그들만의 솔루션인 TCS 벤 NCS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을 은행들에게 뱅킹 솔루션으로서 제공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전 세계 25% 이상의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오픈되어 있는 계좌만 10억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 만든 국제 송금 솔루션이 또 따로 있는데, 이름은 쿠얼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이 쿠얼츠를 통해서 은행과 지불 시스템은 새로운 분산 원장 기술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가로 열고 리플넷 같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인도 시장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인도 연방은행과 이렇게 리플넷이 이렇게 함께, 리플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TCI 솔루션에 관한 설명으로 리플넷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물론 당연히 XRP는 사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큰 회사까지 이렇게 뚫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사용화가 대중화가 된다라면은 이 모든 곳들,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에서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플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정말 큰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타그룹이 굉장히 크고 3살짜리도 이제 인도에서는 아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인도에서 온 사람인데 TCS는 정말 엄청나게 큰 회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뱅크 오브 쿠웨이트, 거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로 리플렛을 들었지만은 더 많은 다른 옵션들 역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표로 리플렛을 뽑았다라는 거, 이제 리플사에 관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자, 그 다음엔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정식 리플사의 파트너이며 엑스커런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또 다른 리플사의 파트너인 SAP, 근데 여기는 SAP 본사가 아니라 SAP 아리바라는 회사가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새로운 금융 옵션을 SAP 아리바의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SAP 아리바 사용자들에게 보다 원활한 상거래 및 안전한 지불 및 단일 플랫폼에서 비즈니스상 손쉬운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해서 별도의 계정 설정 없이 바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SAP 아리바 회사가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SAP 로고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원래 이 아리바라는 회사는 따로 독립된 회사였고 SAP가 인수를 한 그런 회사라고 설명에 나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물품 제공자 그리고 소비자 간의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관한 소식은 아니었지만은 이 공통점이 있죠. SAP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리플사의 파트너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리플넷으로 연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저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됩니다. 리플사가 하루빨리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